안녕하세요. 타투가 섭섭해 현섭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뭐 볼 거 없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캄보디아 범죄단체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더라고요. 해외 취업을 하려고 온 사람들을 납치해서 감금하고 폭행하고 강제로 범죄에 가담시키고 이런 모습들이 이번에 알려진 캄보디아 사태 내용하고 너무 똑같았어요. 중국 영화이기는 하지만 되게 사실적으로 잘 만든 영화라서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합니다. 영화 제목. 영화 제목.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캄보디아 사건으로 한창 떠들썩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한국 청년들이 몇 명 구출됐었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건에 문신이 중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구출된 청년 중에 한 명이 온몸에 문신이 가득했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조폭 문신이라 불리는 이레즈미가 이렇게 양팔에 온몸에 가득 있었죠. 그래서 이걸 본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세금 들여서 범죄자 구해왔네, 누가 봐도 조폭 가해자인데 데려왔네, 비행기가 남아도냐, 이런 곱지 않은 시선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론은 정치권으로 옮겨가서 이제 여야에서 구출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야쿠자 문신한 범죄자 조폭이라면서 날을 세웠고요. 이준석 개혁진당 대표는 초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구출한 정부를 비판했죠. 이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정치, 정파를 빙자한 악담이자 저주다, 문신했다고 조폭으로 낙인 찍어서 혐오 갈라치기 하느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사실 이 청년들이 구출되기 전부터 이미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취업 사기를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납치, 감금에 폭행, 그리고 협박, 강제 노동까지 해야 했잖아요. 따라서 이들을 단순 범죄 가담자라기보다는 구출이 필요하고 보호해야 하는 피해자로 보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 가담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요. 누가 피해보든 내 문제 아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강제당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피해자가 발생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물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이렇게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는데 문신 사진이 딱 공개가 되면서 후자 쪽으로 여론이 확 기울어 버리고요. 구출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훨씬 많이 보입니다. 물론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구출한 후에 그건 법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문신 하나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의 목숨이 걸린 이런 일을 제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나쁜 놈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하나는 다시 한번 문신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부 위에 새겨진 그림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고 죄를 추정하고 심지어 구출의 가치마저 따지는 이 현실이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요. 문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할 필요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는 범죄보다도 먼저 낙인을 찍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너무나 쉽게 사람을 편견의 틀에 가둬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신이 곧 범죄라면 그건 피부로 사람을 정의하는 사회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건 아주 위험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협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면 그 사람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행동에 대해선 책임을 묻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상황에까지 몰렸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경계 위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돌을 던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문신을 범죄의 상징으로만 보지 않고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가올 영상에서는 더 재밌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타투가 섭섭해 현섭쌤이었습니다.